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날입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듯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 한파주의보와 강풍경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속초시의 제2차 정례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소관 순이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박용화 국장님 배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의 오성봉 담당입니다. 기업지원팀의 김태균 담당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의 서영애 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팀의 장창원 담당입니다. 상권활성화팀의 고만주 담당입니다. 청년정책 TF팀의 김경숙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내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일자리경제과는 금년도 100억 3,850만 원에서 27억 1,875만 천 원인 25.8%가 증가한 132억 5,725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면 먼저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8,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계량기 관리에 1,661만 2천 원으로 인건비 정기검사 조사원과 계량기 정기검사 위탁수수료 등 1,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지원경비로 5,3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물가모니터 활동비가 2,176만 원, 물가안정관리 계도홍보비 등 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속초시 보호자 사업 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비자보호 상담실 운영 사업으로 2,3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로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시책 업무 추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아랫부분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1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 지원 경비로는 모범 근로자 국내 우수견학 180만 원 등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안정 추진 세부 사업으로 노동법률 사무소 지원 사업으로 6,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정 화합 및 근로복지 정착으로 1억 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노조 대표자 교육 참석이 400만 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이 1억 4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3억 3,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314억 2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312억 52만 3천 원이고 기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4,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역 자체 사업으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2,993만 원과 다음 페이지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7,0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 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으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으로 35억 9,0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2,871만 3천 원이고 일반 운영비와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으로 3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 도직적 사업으로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7억 7,1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역 포용 협력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3,7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역 혁신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5억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 일자리 플러스 지원 사업으로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네트워크 지원 사업 세부 사업으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아카데미에 3천만 원과 전국청년 네트워크 교류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반 운영비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행복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총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관련해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먼저 연구용역비로 속초저가를 문화재적 가치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농어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해서 슬러지 등 처리 비용 지원과 입주기업의 생산 제품의 각종 인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폐수 배출 농도 저감 시설 설치 지원 등을 포함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기업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 젓갈 컴플렉스 센터 관리 운영에 6,9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는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을, 자산 취득비로 근로자 쉼터 커피 머신 구입에 1,100만 원을, 그다음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으로 1,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오징어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세부 사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보조 사업으로 2022년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5억 8,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1억 1,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 운영비는 강원도형 민간 협력 배달앱 홍보 지원 300만 원과 통합 콜센터 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로 소상공인 전산 실무 교육에 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시설 개선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으로 먼저 사무관리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리 시스템 사용료로 2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2차 보전금 지원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으로는 1억 원은 출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전시 박람회 참가 사업은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소기업 맞춤형 포털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지역 특산품 효율적 홍보 지원으로 1,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지역 특산품 홍보물 제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2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약 에너지 시설 개선으로 총 2억 6,6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세부 사업으로 서민층 가스 타이머콕 지원 사업에 120만 원, 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에 1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중 복지시설에 대한 LED 교체로 1억 6천만 원을, 저소득층 LED 교체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LPG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으로 총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집 전기저금통 보급 사업으로 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도시가스 보급 지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상경기 활성화로 총 7억 9,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으로 석초 종합중앙시장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에 445만 원과 속초 중앙전통시장 시장 패키지 지원 사업에 63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과 운영 지원으로 총 1억 2,5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 운영비는 3,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전통시장 일원 도로민원 배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경상보조로 속초 종합중앙시장 화장실 운영 개선으로 4,1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문화축전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 사업으로 속초 관광수산시장 벽화거리 공사로 1,000만 원을, 또 시설물 유지관리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로 1억 6,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840만 원과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사업 지원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몰 수제맥주 축제로 행사 운영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몰 활성화 사업으로 2억 3,7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몰 운영 지원에 8,900만 원, 청년몰 플레이스 마케팅에 2천만 원, 청년몰 홍보 영상에 2,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청년몰 시설물 유지비로 1억 원을, 또 자산취득비로 청년몰 직기 구입에 의자 테이블 등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농업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강원도 농업단지 입주기업 물류지원 전출금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 개선 충당금 부담 전출금 1,0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 운영비 부담 전출금으로 9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4,80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제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38억 76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단지 관리 운영에 2억
2억 9,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농어단지 해설작업 장비 임차 500만 원과 준설작업 장비 임차 1,000만 원 등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속초 해양산업단지 공공시설 관리 업무 위탁으로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으로 농어단지 환경정비 화물차 구입으로 4,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포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로 32억 4,79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 사무관리비로 주요 사업을 보면 공공폐수 처리 시설 수질 TMS 측정기기 소모 부품이 1,500만 원, 정도검사 수수료가 400만 원, 유지관리 대행 능력이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수질 TMS 측정기기 시약 구입이 1,300만 원, 그다음에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운영 관리 원가 산정이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 폐수 처리 시설 민간 위탁에 2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공공 폐수 처리 시설 노후 시설 정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개선 충당금으로 2,8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공공 폐수처리 시설 노후 설비 교체 물품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 폐수처리 시설 반응조 분리막으로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포 농어단지 노후 기반 시설 정비 사업으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기반 시설 유지 보수비로 5천만 원을, 대포 제1농공 노후도로 정비 실시 설계 용역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지원을 위해서 강원도 농업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 경제과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자리 경제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27억 정도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네네. 예,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 한해 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로 뛰시느라고 배석해 주신 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 질의 전에 몇 가지만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부서에서 이제 경제 동향 파악 및 관리를 하시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 속초 지역 이제 대한민국의 지역 경제,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지만 네. 우리 속초 지역의 지역 경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대체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속초나 또 저희와 비슷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가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다만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가게 음식점의 경우에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집들 위주로 잘 되고 또 어려운 집들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도 이제 나와 있듯이 속초시 역점 추진 과제로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가 가장 높은 이제 수치가 나왔는데요. 지금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저희뿐 아니고 시도 이제 뭐 정부나 강원도에 맞춰서 같이 저희가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뭐 그 강원도형 취직 지원 일자리도 559명 저희가 이제 지원을 했고 또 청년 일자리도 계속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는 4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입주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예산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다 보니까 네네. 불법 대부업체들, 네네. 그 대부업체들 관리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이런 관리는 지금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대치 유율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지침이 내려오면 강원도랑 경제 그
같이 합동으로 네.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명절 전이라든가 네. 성수기 전 이럴 때 이제 같이 합동 점검을 하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이 불법 대부 업체들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경우. 네네. 단속에도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농공단지 공공폐수 실업 운영비 부담 이제 전출금도 이제 올라와 있고 청년몰 시설물 유지 보수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공단지 지금 오폐수 시설과 관련돼서 많은 민원을 받으시죠. 네네. 제가 어제 그저께 이틀 전인가요? 네네. 지금 이제 청호동인데 새마을 네. 새마을에 차량을 세워놓고 한 30여 분가량 있어봤어요. 저녁 때. 네네. 그 시간이 정확하게 한 8시 반에서 9시 사이입니다. 악취가 과연 이 냄새를 맡고 우리 주민들이 버틸 수 있을까 하고 할 정도의 악취가 나고요. 그리고 현장의 그 폐수시설에 직접 그 방문을 하게 되면 구토가 날 정도로 악취가 너무 심해서 구토가 날 정도로 그 악취가 나는 건 저도 처음 느껴봤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매일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 비가 오는 날 이 태풍이라든가 이제 많은 비가 내릴 때 이런 그 오폐수의 량이 이제 많이 늘었다는 건 제가 현장도 다녀보면서 많이 봤는데 비가 오지 않는 날도 상당히 거품이 나는 그 오폐수들이 이제 많이 배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질까요? 저희도 이제 수시로 저도 이제 나가보고 네. 있습니다만 그 공공 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네. 부분보다는 네. 그 지금 일론공 이쪽에 있는 이제 개에 관련된 네. 그런 업체들이 그런 이제 그 악취가 좀 심한 것으로 네. 저희가 이제 그 환경위생과랑 같이 확인을 해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악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저희가 그 이제 그 악취에 대한 부분들 작업을 하면서 네.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이제 국가보조 사업으로 하는 게 네. 있답니다. 자부담으로. 저희 파트가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환경위생과구에서 그 업체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해서 네.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기업 유치 중요하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지금 그 농공단지 인근에 농공단지 지금 오폐수 시설에 들어서기 전에 소각장 그리고 네.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그 반경 2km 우리 삼교동 지역 주민들 네. 그래서 많이 좀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고 네네. 지금은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 신축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이 악취에 시달린다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 민원을 제기했는데 개선되는 게 전혀 없다라고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럼 개선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 의회의 그 의견을 계속 이제 주신단 말이죠. 노력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정말 개선될 수 있도록 네. 이 업체 측하고도 많은 좀 대화가 좀 필요하겠다. 네. 오폐수 문제는 그 인근 주민들에 대한 그 피해로 또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네. 저희도 절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청년몰에 대한 그 이제 보수 지원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요. 네. 청년몰은 지금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제 그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그 이제 올해 이제 비가 왔을 경우에 조금 이제 그런 누수가 해서 방수를 좀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그 재생된 건물이다 보니까 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비를 좀 넉넉히 네.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20초밖에 남지 않아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네. 한 20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요. 추가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김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효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날씨 많이 춥습니다. 네네. 예, 그동안 하여간에 수고하셨고요. 예, 건강들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서 예산에 관한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 경제과의 이번 그 상인지 예산 이제 올린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85건이 이제 성인지 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네네. 일자리 경제과는 특히나 이제 성별 얼마나 많이 이런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에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서인 거죠. 그래서 예. 제가 꼼꼼히 좀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8건 상당히 그러니까 뭐 그 주민생활 지원이나 가족 지원이나 이제 교육 청소년과 우리가 보면 이 부분에 주된 어떤 해당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는 그 외에는 가장 많이 좀 올리신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보험료 지원이나 일자리 지원이나 이런 상황들을 이제 바쁜 업무 중에도 그래도 담당자분들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예, 성인지 예산을 좀 검토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지원 사업들 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좀 쓰시겠죠. 네네. 네.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22년에도 이 부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제 예산의 부분을 보면 본 예산 편성 이전에 시민 설문조사를 이제 거쳤습니다. 지난 8월에서부터 9월 사이에. 시민이 꼽은 그 가장 역점 추진 과제들의 이제 그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이 부분 저희에게 이제 그 이렇게 올려주신 자료들을 보면 재밌는 게 성과가 가장 높았다도 경제산업 분야고 성과가 미흡했다도 경제산업 분야예요. 주민들이 이제 느끼기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잘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주민들의 어떤 바람이 섞였기 때문에 또 미흡하다에서도 가장 높은 그런 어떤 평가를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반영하듯이 시장님 지난번 시정 연설에도 그 첫 번째 부분에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드시겠다 네.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라 일자리 경제과의 책임이 굉장히 좀 무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이 중에서 저희 이제 그 앞으로 좀 더 최선을 다하시겠다라고 이제 시장님 해주신 상황이 지난번 저희 그 현장 점검에서도 이제 뭐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네. 개선의 상황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전통시장 대형 주차장 네. 예, 그 동선 체계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렸었고 시정 연설에도 이 부분들 불편 해소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셔서 예산서를 보았는데 이게 예산 없이 또 이런 부분들 개선하기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예산 올라오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 이제 증축분에 대해서 네. 잔여 예산이 한 9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네. 많이 넘겼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보강할 부분들, 네. 그 의원님 지적하셨던 이제 후면 쪽의 보강과,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주차장 관련 이제 전문 컨설턴트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네. 모셔서 전반적으로 지금 주말에도 와 보고 이 동선을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신경 써주십시오. 편리하되 또한 이제 사고 나지 않도록 네네. 안전성 이 부분들이 잘 좀 담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315쪽에 그 물가 안전 관리 정책이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의 부분도 있는데 최근 저희가 이제 음식점에 특히나 가면 그 가격에 좀 부담감이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들이 저희 지역이 좀 높은 상황인 거죠. 네네. 네. 이런 부분 그 일자리 경제과에서 좀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으실 수 없을까요? 가격 대비 사실은 품질이 또 담보가 되면 좋은데 품질 잘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이 영동권에서도 좀 높고 만약에 이제 전국적인 어떤 대비라기보다는 강원도 안에서만 저희가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속초 우리 지역에 그 기본적으로 음식값이 좀 높다. 관광지로서 좀 조정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일상생활을 해보면 네. 속초가 이제 대체로 물가가 높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이게 뭐 착한 가격 업소가 시만 하는 시책은 아니고 국가가 네. 이제 행안부도 같이 이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네. 저희가 이제 그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15개 업소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물론 더 많았는데 이제 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네. 지정을 취소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것들 이제 착한 업소가 지정이 되면 또 영업도 잘 되고 또 그만큼 또 우리가 이제 지원도 하니까 물품 지원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과장님 또 반응은 좋습니다. 과장님 너무 이제 긴 말씀을 하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경제가의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희 관광도시에서는 딱 주어진 정책 외에 플러스 알파로 뭔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한번 환경위생과랑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단체 교육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그럴 때 이런 어떤 전체적인 조정에서 네. 좀 한번 논의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21쪽에 지역 포용 협력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이제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업 설명을. 이제 올해는 이제 그 뭐 올해까지 지역 주도형 뭐 청년 일자리 이러는데 이제 매년 이게 이제 청년 일자리가 그 제목이 바뀝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는 이제 지역 혁신 성장형 청년 일자리로 이렇게 이제 바뀐 부분이고요. 네. 포용은 이제 사회적 기업들, 아, 저희 사회적 기업. 방문 기업들 이런 분들의 이제 그 채용을 일자리 청년을 지원하고. 채용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10개월간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아, 네,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남겨진 건 조금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이제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그 이제 그 주도형 이제 강원도형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네네. 이제 계속 사업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는 77억 1,200만 7억 7,100만 원인가요? 7억 7억 7천 7억 7천이죠. 네. 그래서 이제 5억 4,200이 이제 감소되면서 이게 이제 그 이름이 바뀌어서 네네. 지역 포용 협력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3,700만 원으로 돼 있고 네네. 지역 혁신 성장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5억 600만 원. 네네. 그다음에 창업 청년 일자리 플러스 사업 8,200만 원. 네네. 이렇게 이제 세분화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말만 이제 바꿔서 이제 청년 일자리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우리 지역에서 이게 정말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건지 이게 이제 그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요새는 청년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네. 그죠? 그전에는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는 공간이 짧기 때문에 청년 그 나이가 젊었다면 지금은 사회 그 다변화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마흔이 훌쩍 넘어버리고 예. 마흔 초반 되고 그리고 이제는 청년에 또 들어갈 수도 없고 중년에 들어가기도 뭐하고 이런 그 무직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청년 물론 그분들도 이제 청년 41세인가요? 39세까지니까 39세까지죠만 그러니 정말 그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대학에 졸업해서 그러니까 어쩌지 하다 보니까 그냥 마흔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청년 일자리 작업도 못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뭐 들어갈 자리도 없고 이런 그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 네. 시민들은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우리가 먼저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 뭐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잠깐 이제 저희가 청년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좀 네. 현상을 보면
그 관내에도 그런 이제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 농공단지에도 계속 지금 이제 근로인력에 대한 부족이 계속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청년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 일을 기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또 물론 이제 양질 일자리가 지역에서 필요하긴 합니다만 지역이 또 뭐 관광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네, 대한 여러모를 알게 됐는데 이제 네네. 그분들을 이제 흡수를 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좀 요긴하게 그분들도 같이 가야지 네네.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배제하면 그분들은 맨날 노는 예. 걸로 되고 그래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아카데미가 3천만 원으로 책정돼 있네요. 네네. 네네.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금년에 30명 모집을 해서 네네. 30명이 이제 뭐 저희 회의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라 네. 저희가 하고 있고 토크 콘서트도 이어서 하는 하고. 거죠? 올해 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30명 중에 예, 예. 계속 하시고 싶은 분들은 계속 하시고 예, 또 예.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신규로 또 모집을 해서 네.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청년이라는 이제 법정 나이를 떠난 부분, 예, 예. 그분들도 저희가 좀 흡수를 네네. 이쪽에서 좀 이거는 도비가 아니고 우리 순수한 11호만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11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나이도 좀 우리가 흡수를 했으면 하고 요청드리는 네, 맞습니다.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과장님?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경력 단절 여성이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취업 사업으로 250만 원이 노사민정에 우리 삼공회의소에서 하는 건가요? 네네네. 네네. 그럼 이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했으면 연계해서 이제 직업도 네네. 알선해주고 그런 연계 사업이 있나요? 지금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노장인정 사업으로도 네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아주 이제 취업까지는 연결을 하는데 연결을 이제 해주긴 하는데 이제 그 교육하신 분이 또 그 추천하는 업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래요. 사업하신 분들은 인원이 없어서 정말 알바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고 또 노시는 분들은 이왕 취직한 거 제대로 된 직장으로 취직하고 싶어서 놀고 네. 계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참 문제인데 네.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네, 지금 맞습니다. 청년몰이 지금 활성화가 좀 덜 되고 있죠. 네네. 일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네. 됐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이제 전체적인 어려움, 코로나 같은 어려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제 지금 이제 거기 하시는 분들도 청년분들인데 근데 이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듣기로는 조금 절실하지 않은 부분 제가 저희하고는 좀 많이 듣기로는 사고가 물론 이제 틀리더라고요. 인큐베이터 같은 그러한 이제 우리는 그런 그 소금으로 이제 청년몰을 했지만 네네. 청년몰에 들어가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또 규칙이 있어서 자기가 뭔가 개발을 해서 그거를 활용하고 싶어도 거기 규약사항에 걸려가지고 다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청년몰이 네, 1분만 쓰겠습니다. 청년몰이 뭐 좀 정말 거기가 갯대로 중심을 해서 아바이 마을로 중심을 해서 수산시장으로 연계를 해서 일단 노대오 거리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전환 이렇게 예,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네네. 지금 현재 노대오 거리도 빈가게가 굉장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빈가게가 한번 나오면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그 가게가 채워지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인터넷이 성행을 해서 노드 사업들이 지금 사양이지만 그래도 속초의 제일 중심부인데 노대오가 네.
그래서 중앙상가가 지금 비어 있는 게 정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경제적인 우리 그 속초시에 그래도 중앙로에서 많은 경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인데 거기에 대한 좀 차후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저희 여기 오늘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전혀 배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의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차후 얘기하겠습니다. 시에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이제 그 내년도 사업 계획에 로데오 쪽에 이제 아울렛 페스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악문화제처럼 이제 뭐 문화재와 이렇게 같이 연계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성수기 때 뭐 여름 성수기라든가 아니면 또 크리스마스 뭐 이런 그런 기간 중 또 올 가정에다 이럴 때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해서 일종의 저희의 이제 문화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한 사업과 그다음에 저희가 상인회 분들을 만나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면 본사에서 아울렛 상품들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말 금토 정도 그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기획을 좀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시범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반응이 괜찮다라고 하면 그걸 정례화해서 뭐 여주나 이천의 아울렛 같이 우리는 로데오가 어떤 특정 기간에 아울렛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지난 몇 해 전에 이제 설악제를 네네.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중앙상가 상가 그 사업인들이 협조를 해서 그때 이제 차 없는 길거리를 만들어서 네네. 그렇게 이제 하여튼 사업도 같이 연계를 해서 네네. 했잖아요. 사업을 그때 시민들하고 인근에 있는 시군 자체 군에서 네네. 다 쇼핑하러 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사업은 될 겁니다. 한번 네네. 추진해 보십시오. 네, 저희가 하여튼 잘 좀 준비를 해서 네네. 그게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네네. 우리 일자리 경제권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로 네네. 경제 정책을 또 측정을 해야 되고, 기업 지원, 일자리 공동체 사업, 에너지 관리, 상권 활성화, 청년 정책 TF 팀들 우리 지금 5분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구절절히 지금 경제, 네.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개폐ST의 청년몰 사업 여러 가지들이 지금 묶여 있는데 하나하나 진짜 우리 각 팀에서 각 개에서 개원들이랑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농공단지 공공 폐수 처리 장애, 네네. 농공단지에 악취 나는 게 폐수 때문에 그럽니까? 악취 때문에 그럽니까? 악취가 근데 폐수 얘기는 하지 마세요. 폐수를 우리가 네네. 공공 처리 다 잘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린 게 폐수 처리가 안 되면 우리 공단 설립의 목적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아예 꺼내지 마시고요. 하나 좀 틀어주시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거기다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대포 농공단지입니다. 그죠,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처리장이 요 끝에 있죠, 여기 과장님. 네네. 지금 여기 우리가 악취 방지 시설을 공모 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와 협의하에 끈질긴 협의하에 악취 네. 시설을 하나 더 만들었죠. 네. 그런데 우리 공공 폐수 시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 냄새 나는 문제는 뭐 두 군데 업체라고 지적을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고 기술 지원도 하고 있지만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보면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을 할 때 이 정도 용량, 이 정도 캡하면 이 정도 시설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용량이 모자라서 하나 더 설치한 거잖아요. 네.
우리 악취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악취가 모든 걸 다 모아서 여기에다가 우리 이 공공 폐수 처리장에 집중을 했으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안에 시설을 다 막았거든요. 냄새 날 수 있는 요인은 막았다. 그럼 이걸 스탠다드 다드로 해서 각 공정의 기술적인 지원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다음에 재원도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있는 대로 국가 사업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줘야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폐수 공공 처리 시설만 관에서 하는 시설만 가지고 모자라면 자꾸 우리 기술 지원도 해주고 어떻게 하면 지원도 좀 마련해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네. 몇 군데가 가장 고민이 많이 되나요? 지금 악취에 대한 부분. 악취입니다, 냄새입니다. 거기 물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악취에 관해서 네, 악취는 저희가 지금 3곳 정도 보고 있어요. 세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전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는 지원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환경 이상가가 이제 체크를 하고. 기술 지원도 하고 아까 네네, 그랬잖아요. 그런 기술 부분도. 지원도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원 마련도 해줘야 네,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속초가 경제가 다 살아나고 돼도 이렇게 냄새가 나고 주민이 못 살고 괴로우면 이거는 속초다운 속초가 아니죠. 맞습니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우리 악취 방지 시설 할 때 그 공보사업 그 환경부하고 싸울 때도 진짜 어렵게 이거 시설 설치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네. 이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아니, 직원들은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 왜 개선이 안 되는지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네네. 예. 다음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속초중앙시장 내에 문화공간이라고 제목을 치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속초 준마렐라 솔직 후기 해서 이거 보셨나요, 과장님? 못 봤습니다. 이 블로그에 이렇게 우리 SNS에서 아주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공간 시장 사람들 해서 아주 그냥 문구가 너무 정감 가고 좋네요. 있는데 또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또 과장님 또 예술성이 좀 있는 것 네. 같고, 또 마켓 있고, 준수사항이 있고, 또 이렇게 안내가 딱 돼 있고, 이분 아주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넓게 잘 돼 있죠, 네네. 과장님. 이 진짜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이 공간을 활용을 어떻게 하나요, 지금? 회의 지금 이제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 이제 상인회하고 같이 연합해서 명절 때 문화축전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이제 이벤트 공간이 많고요.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활용을 하고. 커머스 할 때도 유용하게 네네, 써먹고 네. 장소가 넓고 아주 좋은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들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홍보 영상물도 시청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네. 이 공간에 대한 활용도 네. 이 공간에 우리 중앙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또 오셔서 문화 공간을 만들자. 요가도 좋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컴플렉스적인 문화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요가 내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사실 이제 이제 닭정골목이나 이쪽에는 집중돼 있는데 예. 그분들이 사실 이제 1층에 제가 나름대로 쉼터를 좀 마련해 놨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워낙 예. 많이 일치가 그래서 있어요. 이 공간이 저는 적당하다고 좀 보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이걸 홍보해서 2층으로도 좀 올려서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거 많이 알지 2층 못하시더라고요. 활성화도 되고 네, 2층 그런 활용하는 공간으로도 충분히 그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커머스나 이제 시장 상인의 연말 추석 때 이렇게 회의하고 그런 장소로도 좋지만 네네.
평상시에는 이 공간을 활용을 좀 하자. 네네. 시장 상인들의 문화와 건강과 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해서 문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자. 네. 가능합니까? 네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예, 조금 뭐 시간, 네. 뭐 낮 시간, 뭐 밤 시간, 새벽 시간은 안 되겠지만 낮 네. 시간을 활용해서 시장 상인들의 그 문화와 복지나 이제 건강을 위해서 뭔가 문화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 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장소 같은 장소도 네, 있고 장소 되게 좋습니다. 여러 성도 가지를 좋습니다. 예, 사람이 자꾸 오고 가야 2층도 활성화가 된다라는 네. 개념까지 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박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 오늘 이렇게 질의 내용들 의원님들 들어보니까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청년에 네.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오늘 질의 자료로 첫 번째 이제 청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과장님과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번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네. 매스컴을 보면 요즘 각 대선 후보들이 제일 많이 접촉하는 세대가 MZ세대, 네. 2030 세대. 네, 네. 현장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청년 정책을 만들겠다라는 게 요즘 대선 후보들의 그 행보입니다. 네, 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공단지에 일자리가 없지만은 일할 사람이 없다. 네. 청년들은 놀고 있다. 참 모순이죠. 사회적인 모순이지만은 네, 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저희 기성세대들한테 있는 겁니다. 네, 네. 농공단지도 좋은 일자리지만 우리 청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그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안고 학원을 다니면서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을 가서 자기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싶은 게 본인들의 소망입니다. 맞습니다.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일자리를 가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청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거고 우리 그 기성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도 청년 TF 팀을 만들어서 청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321페이지 보면 청년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가 시행되고 있지만은 과연 이게 청년들한테 피부로 와닿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청년 정책 네트워크 아카데미 연구 용역 3천만 원짜리를 통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한 정책 발굴을 하겠다라는 게 이 용역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청년이 청년이 우리 지역에 상주를 하고 외부 청년들이 들어온다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속초시에는 많은 효과가 이제 유발되는 거죠.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경제 활성화, 그래서 출산율까지도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정책 네트워크 아카데미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리 속초시만의 정책이 발굴이 돼서 과장님이나 청년 정책 TF팀에서 좀 주도적으로 작지만은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발굴이 됐으면 하는 당부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역이 예산 통과가 되면 언제 들어갑니까? 어떤 용역? 청년 정책 네트워크 아카데미 아카데미요? 예. 아카데미는 이게 이제 그 연구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연구 용역을 겸한 프로그램 운영이 같이 겸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용역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냥 일반 행사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럼 접목하는 부분으로 연구 용역으로. 아니 지금 예산서에는 연구 용역비로 올라왔고 예, 예. 용역 제한 이유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현장의 청년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게 이 제한 이유입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그러면은 그냥 그 3천만 원을 프로그램으로 쓰시겠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청년 정책을 돌출해내는.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통한 그 의견들을 발출을 하고 들어서 그거를 정책화시키겠다. 예, 거기에 이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컨설트를 이제 붙여서 정책을 좀 다듬어내고 이래서 현실 가능한 그 사업을 발굴해내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기성세대나 행정에서 이런 예산서라든지 페이퍼를 통한 청년 일자리는 현장에 있는 청년들은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문현답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듯이 네네. 현장에 청년들의 고민을 정책적으로 담아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좀 켜주십시오. 저희 의원님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 정책들을 지자체에서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재원 대책이 네네. 쓰질 않으니까. 하지만은 틈틈이 우리 지자체에서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좀 할게요. 뒤늦어졌지만은 예, 이런 예. 것도 좀 안타깝지만은 안심콜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전화하는. 우리가 식당이나 미용소, 이발소 이런 데 가면은 수기로 방문자를 기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네. 방문 패스라든지 QR코드로 하는 게 있고 네네. 080 KT에 전화를 걸어서 자동 네네. 출입 기록이 저장이 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우리 영세 사업자들은 이제 보통 080이나 수기로 하는 데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좀 젊으신 분들이 운영하는 데는 QR코드까지 설치를 하는데 네. 이제 080이 상당히 편해요. 전화번호만 누르면 자동 기록이 네, 맞습니다.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에 한 100여 군데 지자체에서 이 안심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전국에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인천시 계양구, 마포구, 전주시, 부평구 뭐 너무 많습니다. 네네. 서울은 거의 다 하고요. 지방 지자체 중에도 한 100여 군데 이상이 안심콜 지원을 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지금 안심콜을 KT 신청을 하면은 소위 얘기한 방문 소비자들이 080을 사용하는 통화료를 그 사장님들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한다는 거죠. 네. 이거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네네. 한 통에 얼마냐? 4원입니다. 네. 4원. 우리 지역에 손님이 100명 이상 오는 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100명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400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한 달이면은 12,000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네. 이 정도는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지만은 관심이 없었다. 예.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예. 내용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이상입니다. 예, 최정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기본 질의는 이제 끝나셨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일단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네네. 그 315페이지 보시면요. 그 계량기 이제 정기 검사가 나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위탁 수수료가 이제 880만 원인데 이게 정기적인 몇 년 만에 한 번씩 위탁을 하시나요? 계양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짝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내년에 이제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옛날에 이제 계량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문제되는 데가 별로 없죠. 그래도 수시로 하시나요? 수시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뭐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런 민원이 건 발생됐을 저희가 이제 때. 하는 경우고 이거 정기검사는 이제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제 계량기를 이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죠. 네네. 예예. 노후된 계량기를 예. 이제 삭감을 했는데 이제 시민 정신이 계량기 가지고 장난치진 않겠죠, 뭐. 아유 맞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민원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네네. 이거는 이제 정기 검사는 법정으로 해야 한다. 예, 저희가 이제 조사원을 붙여가지고 네네.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정기검사를 이제 위탁을 줘가지고 예. 전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그 316페이지 보면 착한 가게 업소 활성화 추진 사업인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음식점에 가보면 어떤 데는 무음 음식점으로 써 있고 어떤 점은 착한 가게로 써 있고 네네. 또 다양하게 써여 있어요. 그걸 한 가지로 통합시키면 안 될까요? 그 소비자로 갔을 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파트가 틀려가지고. 파트가 틀려서, 예, 저희 바가 쪽- 틀려서. 네네. 그래서 파트가, 부처도 그렇게 이제 틀리고요. 착한 가게라면
인센티브도 좀 더 많이 주고 하여튼 간에 통합을 해서 네네. 그 식당이 좀 모범 식당으로 책정됐다가 착한 가게를 했다가 업주들도 헷갈려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업주는 하나인데 우리 또 나가는 또 기관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예. 그 준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달라요. 그래서 업주들이 굉장히 좀 헷갈려 한다. 그러니까 일원화시키면 좋겠다. 지자체에서 예, 똑같은 예. 거면 일단은 착한 가게 입소하기도 힘들게 만들고 경쟁력 있게 착한 가게로 이 선임이 되면 좀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냥 거기에 대응하는 인센티브를 좀 팍팍 줘서 네. 누구라도 착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요망이 생기게끔 그러다 보면 경제사정 그러니까 물가가 높다는 것도 안정될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하여튼 착한 가게로 들어오는 문을 좀 어렵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가게들이 들어올 때 심사 기준을 좀 까다롭게 해서 어렵게 하시고 어려운 반면에 거기에 대상되신 분들은 좀 프리미엄 팍팍 줘서 인센티브를 줘서 아 나도 착한 가게를 선정을 받아야겠다 이러한 자각심이 되게끔 그러다 보면 물가도 조금 안정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므로 좀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17페이지 보면 모범 근로자 국내 우수 노조 견학이 있습니다. 네네. 딸랑 3명이에요. 누구를 견학을 합니까? 이게 이제 매년 근로자의 날 때 이제 상 받으신 분? 예, 이 도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제 지사님 표창을 받은 근로자를 이제 견학을 시키는 일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아, 도지사 상을 받았을 때. 예. 근데 네.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세 분이 계셨는데 다 포기를 하셔가지고 네네. 금년은 운영을 못하고 아마 내년은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범 근로자가 되면 거기에 또 상응하는 부대 그것도 예. 좀 자긍심도 좀 올려주고 그러게끔 좀 편하게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네네. 그게 또 모범 사례가 돼서 너더라도 이제 모범 근로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네. 그렇게 시너지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좀 단가를 좀 올려서라든지 좀 프리미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경력 단절 여성 아까도 얘기를 드렸는데 네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거를 사용해서 취직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노릇을 좀 깎듯이 좀 해달라는 얘기죠. 예. 네, 이거 좀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다 된 이상.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영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네. 합니다. 326쪽에 보면 이제 친환경적 에너지 도시 건설해서 취약 에너지 시설 개선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반 구축 이 사업들이 있어요. 저희 지금 이제 탄소중립 기본법도 지난 9월에 제정이 되었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연말이면 저희가 그 연탄은행 통해서 취약계층의 그 연탄 매달하는 거 이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네. 네. 그 상황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더 이상 연탄이 따뜻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제 지역에 나누는 의미는 있지만 이 연탄의 상황은 점점 지금 이제 감축해야지 되는 어떤 하나의 과제 예,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으로 보면 1억 3,2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좀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주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네. 이제 그 에너지 공단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이제 그 민간이 신청을 하게 되면 네. 태양광을 하든 지열을 하든 이제 신청하게 되면 이제 그 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되면 이제 국비하고 지방비 그다음에 자부담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하는 거죠, 직접?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일 때 태양광 지열 태양광과 지열. 지열, 예. 그 지금 이제 보일러 기본적으로는 뭐 가스나 이런 보일러를 바꾸는 상황들은 지금 아닌 거죠. 아니고 예.
네, 사실은 이제 지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열 자체가 공사하거나 이러는 부분이 이렇게 쉬운 건 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한 네. 공공 건물에 대한 지열도 네. 한 경험이 네. 있고 우리 이제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미 지어진 건물보다는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일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이미 지어진 건물을 하기에는 조금 네. 부담스러움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마을 해가지고 지정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태양광이 들어가거나 지열이 들어가거나 그런 사업들이 이제 이전에 좀 시행됐던 걸로 좀 예, 알고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자리 경제과에서 뭐 자체적으로 뭔가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검토나 네. 이것도 환경위생과랑 같이 협업하실 일이 많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준비하시고 논의하실 일들. 네. 그래서 친환경 그 에너지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좀 보급하고 또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좀 나눠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26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금 어느 페이지? 726쪽 726이요? 지금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이나 이제 일자리 공동체 사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좀 있었는데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또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 환경과 냄새와 그 물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농공단지에 TMS라고 악취 수집 시설이 있죠. 네네. 그런데 악취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 꼭 이거 환경위생과 지도계하고 꼭 같이 김태균 계장님 계시지만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물, 네. 해수는 BOD, COD, SS니 뭐 암모니아니 아질산성 질소니 그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페놀이나 뭐 실험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악취는 어떻게 하나요? 이건 포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이거는 포집을 해서 이제 담아서 이제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 담는 방법과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좀 힘들고 섬세한 부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대포 농공단지 우리 폐수 종말 처리장의 TMS나 굴뚝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라는 우리 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야 비교를 해주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의심되는 아까 그 사업체가 있다 그랬죠. 그 네. 가서 이렇게 우리는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에요, 과장님. 가서 어떤 부분의 악취가 거기도 뭐 멜카탄이니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성분이 주요 성분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게 예? 네네. 시료 의뢰를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메르카탄이든 뭐 암모니아성 질소가 되든 아질산성 질소가 되든 그 주요 성분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면 냄새는 잡을 수 있다. 그런 작업을 해줘야 돼요, 우리 관에서는. 네, 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네. 예. 그리고 우리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한번 좀 가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은 실험에서 나올 수 있지만 악취는 예, 이거 포집 잘해서 예,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올해도 이제 또 예산이 투자가 되고 또 이러고 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중앙시장 내에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있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또 많은 노력들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과에서 작업이 좀 부족하면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가서 했고 네네. 여러 가지로 거기 사람이 또 많이 모이는 데고 관광객이 또 많이 모이는 데고 또 다칠 우려도 있고 우리 아까 뭐 보험도 도로비나 배상금도 있더구만 네네.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짐 뭐 다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신경을 좀 썼던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큰 거를 해놓고 작은 사소한 부분을 놓치는 게 많다. 네. 제가 알기로도 닭정골목이나 어물정 골목에 비가 새서 10번 이상을 올라가서 방수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0번 이상 올라갔어. 안 되잖아.
비 오면 비닐 쓰고 앉아서 비 맞고 장사를 해야 되는 이런 수많은 돈을 집어 넣어 놓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이거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시설 뭐 다 잘해놓고 하면 뭐 또 비가 많이 오면 그 이렇게 빗물 바지 쪽에 또 흙먼지들이 쌓여서 넘쳐서 흐르고 이런 부분들, 사소한 부분들에 대한 배려들이 조금은 더 부족하지 않느냐. 네. 어저께 문화체육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와 배려가 네. 속초 시민이 한 사람이 더 행복하는 속초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말했던 부분이 큰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제 사업이니까 하지만 마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좀 네. 챙길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당원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은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청년 정책, 청년들은 지금 고용 절벽에 시달리고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당히 모순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또 장기화가 되면서 네네.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에 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청년 정책의 주요 핵심적인 건 주거와 양질의 일자리인데 우리 지역은 지금 주거가 청년 정책의 핵심적인 그 정책으로 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곳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주택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 그 집가가 상승하고 있고 네. 임대 아파트는 지금 건설 예정인 아파트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예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일단 청년 정책의 핵심이 주거인데 주거가 먼저 선행되지 않는 이상은 여기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워낙 뭐 저희 관내에 워낙 뭐 부동산 가격이 워낙 상승을 해가지고 네. 상당히 어려움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대형 건물들이 하면서 네. 원룸에 대한 수요도 워낙 많아져가지고 거기도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이렇게 저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민원 현장을 돌다 보면 신규 이제 공무원 임용되신 분들 그리고 교육 공무원들께서 이제 발령을 받아 오셔서 외지에서 오신 이제 젊은 청년들이시더라고요. 네네. 이제 원룸에 그 주거할 공간을 네.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다니는 모습들을 봤는데 참 머물 곳이 참 없다라는 그 생각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존경하는 우리 최종인 전반기장님 말씀해 주셨던 안심콜 네네. 제도와 관련돼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안전총괄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네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부서에서 적극 협력을 통해서 네네. 좋은 결과를 좀 도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구단지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이제 지난 우리 7월 달에 기업당 최대 이제 400만 원 한도 연간 비용 최대 50% 범위 내에서 네, 물류 예산 소진 시까지 물류 비용으로 이제 네네. 지원을 해주셨는데 네. 100%다 네, 지금 거의, 됐나요? 예, 거의 신청한 업체는 뭐 다 지원. 물류비라고 하셨는데 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원 그 내용이? 물품을 이제 그 네. 전달하는 그런 부분. 물품을 전달하는 이제 그거는 이제 사후 정산해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400만 원 이내에서 네. 지원을 하도록. 지금 해양산업단지 내에 입주업체들이 인력난도 지금 겪고 있고 네. 자금난이 가장 큰 이제 애로점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어려우시죠? 또 상대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좀 소기업들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의외로 또 잘 되는 기업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격차가 심하죠. 네네, 심합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시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우리 속초중앙시장이 전국도 대표 시장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서 속초에 대표할 수 있는 수산시장은 또 대포항과 또 연금정 동명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 전통시장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네.
신상점과 어떤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부서에서 참 노력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결과물이 지금 도출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네네. 결과로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노력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부분을 좀 높이 평가를 하고 네.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떤 결과로 도출해 내실 계획이신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이제 상점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대포항의 경우에 또 이런 섹터가 있는데 이제 면적 평방미터당 뭐 가구 점포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건의를 좀 정식으로 이제 드렸고, 네. 근데 중기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전체가 다 같이 이렇게 아우러져야 되는데 네. 어느 섹터만 지정을 하게 네. 되면 그 상대적으로 이제 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계속 고수하고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부탁에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전통시장에 지금 중앙시장이 중심가가 돼 있고 네. 자, 수산시장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곳은 지금 영금정, 설악강, 대포항 이렇게 지금 외용치 네. 포함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동종업종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수산시장에 가보게 되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시에서 주도적으로 컨설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주민 대상으로. 왜냐하면 동종업체 지금 대포항만 하더라도 횟집만 거의 300개가 됩니다. 예. 그러면 다른 업종들이 지금 유사한 업종들이 거의 없어요. 다 수산물과 관련된 업종들만 있다 보니까 자, 관광객이 와서 머무를 수 있고 그렇죠, 즐길 수 있고 볼거리가 이제 그 한 박자가 돼야 되는데 이 먹거리 면에서는 좀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한 가지 그 음식의 그 위주의 어떤 그런 식단이 계속 그 되어 있다 보니까 동종업종들에 대한 그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지금 상권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좀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요. 네네. 이런 부분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네. 그 주민 대표들과의 어떤 그런 접촉도 좀 네. 많이 도출해 주시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명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도 양해해 주신다면 최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더 필요하신 분 재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315페이지 그 계량기가 저울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일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선진지견학이나 타 지역을 방문하면 저울이 설치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울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신뢰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네.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저울을 설치한다는 거는 어떤 관광도시 속초의 이미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네네. 게 있어서 좀 이걸 시범 사업이나 상인들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신뢰, 소비자들하고 신뢰가 좀 구축이 되면 없애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예, 양심적으로. 예, 그 예. 저희가 폐기를 했고 일본. 그래서 지금도 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고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저울을 계속 설치를 해갖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건지 해보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 입장에서 좀 얘기 아니 좀 이 듣고 계량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서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식당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저울에 대한 정기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싶- 예. 예,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그 이제 대포나 뭐 장사항 쪽 또 동명항 쪽의 양심적으로는 저희가 다 이제 폐기를 했고. 폐기했나요? 네네.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 그거 다 했습니다. 이 계량기 사업은 그러니까 식당이나 업소에 갖고 있는 계량기에 예, 예. 수치 조작을 하는 거 이거 예, 그거를 그게 제대로 되는지 이런 부분들. 모범 그 저울 그 저기 예, 예. 양심적으로 그거 예, 얘기하는 예. 거여서 중앙시장 건은 2개가 남아 네. 있습니다. 그 농공지구 특별회계 726페이지 네네. 환경정비 화물전기차라고 4천만 원 예산이 네네. 써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거기에 그 이제 저 일용직 근로자 2분이 계셔서 이제 그 농어단지 전체에 대한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데 예.
이게 생각보다 섹터가 좀 넓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좀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가 지금 이 금액에 예상하는 거는 라보 EV라고 한 0.8kg 적재량을 가진 그런 전기차.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농공단지 관리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해양산업단지 위탁을 하실 협의회. 거죠?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6페이지랑 317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보호 상담실하고 노동법률 상담 사업소라고 있어요. 316페이지, 317페이지에 보면. 예. 그 운영비 예산 올라온 거는 이게 인건비인가요? 소비자보호 상담실 운영 사업은 이제 인건비고요, 일부. 예. 거기에 이제 두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한 분 정도 인건비고 일부는 이제 자부담이 있고. 노동법률 상담소는? 소비자보호 상담실. 노동법률 상담소. 노동법률 상담소는 소장이 있고 상담부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예요? 인건비입니다. 그 소비자보호 상담실이나 노동법률 상담소 그 상담 실적은 갖고 계시죠? 실적 제가 지금 현황을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하반기에 810건을 했습니다. 소비자보험. 소비자보호 상담실. 네네. 노동법률 상담실은요? 노동 실적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네. 위원장님 그 두 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정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 자료 요구 지금 기록하신 거죠? 네네. 네네. 다음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 과장님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청년몰 수제 맥주 축제 네네. 그 1층 청년몰에서 하는 건가요? 좀 대략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1층뿐 아니고 전체를 다 하려고 합니다. 1층, 2층 다 해서?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거기 있는 청년몰 상인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제 맥주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까? 같이 하죠. 같이 예. 같은 맥락으로 예. 해서 이제 9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예상은 저희가 이제 그 정도로 올해 좀 이제 적게 하려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네네. 내년에 하는데 이건 또 청년몰 활성화 사업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또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와 이제 매칭이 되면 금액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1층에는 수제 맥주 부스를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뭐 루프탑 가면 파티라든가 스탠딩 파티도 하려고 하고 또 그 청년몰 음식이라든가 공방과 같이 연계한 get박스를 저희가 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같이. 여기 속초에 수제 맥주가 몇 군데 있죠? 지금 현재 이제 업체는 두 군데죠. 업체는 두 군데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네. 그 해변 축제도 못했고 네네. 또 비축제도 못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수제 맥주 축제가 아무튼 하나도 해본 적이 없었죠. 네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청년몰 플레이스 마케팅 좀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2천만 원. 청년 플레이스 마케팅은 이제 이게 그 이제 아시겠지만 뭐 네이버의 파워블로그 이런 데다가 저희 이제 청년몰에 대한 좋은 이런 것들을 올리는 그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도 비용이 이제 수요가 됩니다. 용역을 통해서. 근데 그런 게 상당히 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내년에 그런 사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몰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인큐베이터를 떠나서 좀 맛도 좀 있게 네. 그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구전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거기 청년몰을 들렸을 때 또 D가 나 다음에 또 와야지. 이런 이끌음이 있어야지만 활성화를 시키지. 한번 갔다 와서 뭐 그냥 그렇네. 이러면 아무리 우리가 홍보에 돈을 쏟아 부어도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청년들을 인큐베이터로 생각을 해서 거기서 숙련되게 이제 시켜서 밖으로 내보낸다는 의지였지만 그래도 활성화가 되려면 일단은 맛과 친절, 위생, 청결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거를 좀 지도 단속 좀 해주셔서 거기 또 상주하고 있는 그 청년 사장들이 다른 또 레시피를 이렇게 연구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창작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범위를 좀 넓혀 주셔서 거기 그 상주에 있는 그 개개인의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지도도 좀 해주시고 네. 물론 거기 그 상조회라나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거기다만 몇 개 놓지 말고 그래도 지도 편달을 좀 예, 우리 예. 과에서 좀 해주셔서 그래도 속초에서 관광지잖아요. 그 자리가 너무 좋죠. 네. 한 번 가면 또 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광 메카로서도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그 제주도에 가니까 청년몰이 지하에 있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그 맛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맛으로 승부를 해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거기에 각별히 좀 신경 써주셔서 이런 수제 맥주 축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마케팅 사업도 하고 우리가 쏟아붓는 뭐 2억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쏟아붓는데 돈의 가치도 생각을 해야죠. 예, 예. 그래서 그거 활성화되면 주변 상가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네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네. 오늘 보도에 의하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중증 환자도 700명을 넘었고요,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병상 확보에 이제 비상이 걸렸고, 네. 그리고 또 신종 바이러스죠. 네. 그 오미크론 의심 환자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위드 코로나 속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대한 정부가 큰 고민에 이제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기존 상황에서도 상당히 힘드셨는데 네. 앞으로도 이제 더 걱정이 많으실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우리 일자리 경제과는 우리 속초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의 주무부서로서 그동안 참 고생도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인근 지역에 춘천과 원주, 강릉, 합천, 양구 등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도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상공인 기본법, 그 다음에 또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우리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된다. 그런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말씀에 중앙시장 주차장과 관련된 컨설팅을 받고 계신다는 네, 말씀도 네. 들었는데 이 화면 좀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과장님도 이제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이제 이게 주말에 공설운동장에서 중앙시장 내려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차들이 이렇게 쭉 밀려 있죠. 여기는 이제 우렁골 방향에서 시장 네. 쪽으로는 이제 차들이 이렇게 쭉 대기하고 있는 모습들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제 중앙시장의 동측 네네. 출입구 쪽에 출입구는 네. 없지만 동측에서 또 이렇게 쭉 길게 늘어서 있는 네. 겁니다. 과장님, 사람들이 많이 오시면 차가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대 차선은 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서 계속 반복이 되냐면은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들을 다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출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고질적으로 계속 있는 거고요. 네네.
앞으로 이제 롯데캐슬도 입주가 되고 중앙동 재개발도 사업이 되고 그러면은 그쪽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개선책은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예. 가령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만큼 우리 일자리 경제가가 속초시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예산심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오늘 예산심의 준비를 해주신 이상현 과장님과 오성봉, 김태균, 서영애, 장창원, 고만주, 김경숙 담당님을 비롯한 일자리 경제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